9월 15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주가 끝나면 이제 추석이고요. 추석 이후 토요일, 일요일 21일, 22일은 경마장이 휴장입니다. 그럼 이제 28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시작하면 27일부터 이제 경마가 다시 재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휴장 전 마지막 경마일 편성도 빡빡하고 상당히 좀 어렵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어려운 한 주가 예상되는 만큼의 너무 저배당 공략 쪽은 조금은 피하시는 게 나아 보이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별정 A형 1200m 전체 얼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경주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들과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있는데 글쎄요,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들 중에서는 솔직히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들은 보이질 않고 경험이 있는 마필들 중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들이 몇 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인기마 접전 구도가 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큰 이변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루키 경주, 이세마 경주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갖고 가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배당 쪽의 공략은 저는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만약에 인기마들 뿐이 안 보이는 그런 편성이다라고 한다면 배팅 강도를 조금 줄이시던가 아니면 그냥 관전하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마필이 2번마 문학보이와 10번마 관악산 체크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2번마 문학보이는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 이런 정도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하위군 경마에서 앞선을 가지 못한다면 조금은 불리한 전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번 경주 자체가 기본적으로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몇 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은 편성으로 보이고요. 10번마 관악산 체크인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더 띄워줄 마필입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은 그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외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조인공 기수가 뭐 기습 선행을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쉽게 보기는 어려운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이 3번마 연희 히어로, 그리고 6번마 글로벌 타임,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 두 마필이 조금은 강하게 보여지고,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안양기쁨이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을 보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인기, 결국 이 3두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 중에서는 이 3번마 연희 히어로, 일단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경주 조건이 좋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6번마 글로벌 타임은 이제 문세영 기수가 다시 연속 기승을 하면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마필, 또 직전 경주 연희 히어로와 큰 착차가 있진 않았기 때문에 연희 히어로를 강하게 본다면 당연히 글로벌 타임도 강하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 8번마 안양 기쁨은 직전 경주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데뷔전 모습을 보면 좀 밋밋한 모습, 스타트가 잘 안 되면서 밋밋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과연 이번 경주 2억 기수로 기수를 교체한 게 독이 될 것이냐 득이 될 것이냐인데, 저는 조금은 약하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안양기쁨의 대안으로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은 1번마 스팅제트입니다. 뭐 싫어하는 송재철 기수가 기승은 하고 있지만 직전의 데뷔전이 8번 게이트였죠.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게이트가 상당히 유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 조건 자체가 직전 경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전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기본적인 순발력과 함께 뒷심도 좀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게이트가 유리해졌다라는 거는 좀 공격적인 전개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1번마 스팅제트, 3번마 연희 히어로, 6번마 글로벌 타임 이 세 마피를 좀 강하게 보고 인기마인 안양 기쁨을 뒤로 돌리는데 결국 이 세 마필도 다 인기마입니다. 그러면 제가 복병권에서 보는 마필은 뭐냐? 5번마 황금 마스크입니다. 아마 사전 인기도나 뭐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당일 현장에서는 뭐 인기권에서 많이 좀 밀려 있을 마필입니다. 그리고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밋밋하죠. 일단 스타트도 잘 안 되고 마지막 끝걸음을 재본 정도, 이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좀 주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는 좀 주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당히 그 500km대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날렵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 현장 상태 체크는 좀 필수기는 하지만 좀 배당을 안고 들어온다면 이런 마필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너무 저배당 공략보다는 어느 정도의 배당을 좀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직전 경주 보여준 모습으로 3번마 연희 히어로와 6번마 글로벌 타임이 좀 강해 보이기는 하지만 하루하루 성장하는 이세 마필들이기 때문에 의외성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연희 히어로, 6번마 글로벌 타임, 1번마 스팅제트, 이게 복병마로 5번마 황금 마스크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저는 복병마 5번마 황금 마스크가 좀 선전을 하면 재미있는 배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5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향후 이제 부진마로 갈 가망이 높은 그런 마필들이 좀 다소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기대치가 크게 있지 않은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부진마 경주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은 걸음이 다 나오지 않은 2세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필들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번 경주에 2번마 대원용마, 그리고 4번마 한강 패션드, 6번마 스피닝붐, 8번마 영원 판타스틱, 11번마 남산미남,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 좀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5번마 오렌지 타임, 1번마 브리도 트로피, 7번마 블랙러시아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의권 이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뒤집기를 노릴 마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2번마 대원 용마는 순발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 게이트 이탈 능력으로 봤을 때는 뭐 제일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고 게이트도 유리한데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갈 수는 있는데 막판까지 버티기는 힘들어 보이는 마필이고 만약에 단독 선행을 가서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으면 그나마 버티기를 노려볼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도주성 선행을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되고요. 자, 4번마 한강 패션드는 나기드 마주의 마필이죠. 이 나기드 마주의 마필은 뭐 유수환 기수가 주로 많이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좀 특이한데 뭐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는데 막판 뒷심은 크게 검증이 된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대치 높은 그런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는 아니다 보니까 앞선을 장악하고 어느 정도 버티는 힘만 있다면 버티기가 가능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4번 게이트에서 안 게이트의 2번마 대원 용마를 좀 앞선으로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저는 이 한강 패션대의 전개가 잘 나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3, 4코너 지점에서는 문세영 기수의 특성상
앞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5번마 오렌지 타임은 6번마를 먼저 설명해야죠. 6번마 스피닝 붐이 순발력은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주의 전개를 좀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이 마필이 지금 출주 취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스피닝 붐이 출주 취소가 됐을 때 좀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봤을 때 역시 4번마 한강 패션드의 전개가 좀 더 유리해졌다. 스피닝 붐까지 빠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경주고요. 8번마 영원 판타스틱은 직전 경주에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경주에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이 영원 판타스틱은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개 자체의 포지션이 잘 나오지를 않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8번마 영원 판타스틱은 선입권 앞선에 붙여뛰면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하며 가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3번뿐이 안 뛰었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그렇게 많은 마필은 아닌데 그런 압박하는 스타일로 가면서 막판 걸음으로 승부를 보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에는 안게이트 쪽에 뭐 어찌됐든 2번마 대원 용마가 튀어나갈 거고 4번마 한강 패션드가 그 옆에 딱 따라붙으면서 나갈 경주기 때문에 8번마 영원 판타스틱이 앞선과 싸움을 해야 되면 3선 정렬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거리적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8번마 영원 판타스틱이 기습적인 선행을 간다면 재전개는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4번마 한강 패션드와 2번마 대원 용마가 좀 더 앞으로 나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8번마 영원 판타스틱의 포지션이 나오질 않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선행마 중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이 11번마 남산미남의 존재입니다. 자,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게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있는데 이 마필이 550km대 아주 거구의 마필입니다. 거구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 11번 게이트에서 이동화 기수가 이 남산미남을 가지고 죽으나 사나 앞선을 나가려고 초반에 강하게 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8번마 영원 판타스틱의 입장에서는 샌드위치가 될 가망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영원 판타스틱의 전개를 좀 어렵게 보고 있고 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 중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5번마 오렌지 타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2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출발이 조금 불안해서 그렇지 막판 탄력은 분명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주도 어느 정도 앞선과 거리를 유지하고 갈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직선주로 해서 그 거리 차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앞선의 마필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주를 주도할 선행 마필들의 능력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한 번쯤에 타이밍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7번마 블랙러시아는 아마 인기권에선 조금은 밀려 있을 텐데 전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결국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초반이 조금 아쉬운 그런 마필이고요. 3, 4코너 돌아가는 시점에서 앞선과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만 확보된다면 저는 푸르칸 기수가 어떤 견제 없는 가운데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전개를 좀 그려보고 있는 거고 1번 게이트에 있는 이 브리더 오브 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마필보다는 솔직히 코지 기수가 조금 더 무섭습니다. 근데 게이트도 좀 유리해졌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보기는 조금은 어렵다. 자, 결국 이번 경주는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부진마로 될 가망이 높은 그런 마필들입니다. 근데 그런 마필들이 모여서 이 전개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지금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마필들보다는 2세 신마들이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한강 패션드, 5번마 오렌지 타임,
7번마 블랙러시안,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남산미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7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6군의 1700m 출전하는 마필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진마들입니다. 부진마들이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 인기마에 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변성인데,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이 1700m라는 경주 거리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 이 11번마 매직 임팩트인데,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저는 더 뛸 거름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향후에 발전 기대치가 아주 높은 마필은 아닙니다. 다만 선행 편성에서는 언제든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1700의 최외곽 게이트 엄청 불리합니다. 엄청 불리한 게이트를 뚫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기마지만 불안할 수 있는 경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이 이 9번마 라온 히트맨입니다.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데 초반이 문제입니다. 초반에 늑발을 하는데 역시 1700의 외곽 게이트인 9번 게이트, 그리고 늑발하는 주인마 불안하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번 경주에 앞선을 가는 마필들, 다시 말해서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이 불안 요소를 좀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PNS미, 7번마 강철부대, 11번마 매직 임팩트, 이 세 마필 정도가 앞선을 갈 수 있는데, 1번마 PNS미는 게이트의 이점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공을 펼치겠죠. 근데 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고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땅을 팔 가망이 높다라는 얘기죠. 다만 도주성 선행을 만약에 가버리면 버틸 수도 있는 마필이 1번마 PNS미고요. 그러니까 1700이라는 경주의 거리 특성입니다. 7번마 강철 부대는 뭐 전적에서 알 수 있듯이 15번을 나와서 이렇다 할 성적이 없는 마필입니다. 자, 썬더모카 신의 자마인데, 썬더모카 신의 자마들이 기본적인 순발력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근성이 조금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 마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이 7번마 강철 부대도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11번만 매직 임팩트는 아까 설명드렸던 마필. 자, 그러니까 결국은 1700m에서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는 선행 마필들이 각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니까 좀 늦게 올라올 수 있는 이 9번마 라온 히트맨한테까지도 눈길이 가는 겁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요, 이게 만약에 1400경주다라고 한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9번마 라온 히트맨이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 뒷심은 검증이 되어 있는 마필. 그럼 김하연 기수가 초반에 발주만, 정상적인 발주, 다시 말하면 발주를 빨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늦발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정도만 발주할 수 있으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라온 히트맨은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경주거리가 1700이라는 거, 스타트가 되자마자 코너가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과연 라온 히트맨이 어떤 전개를 해야 되느냐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1700에서 가장 불리한 경주 조건을 갖고 있는 9번마 라온 히트맨이 이번 경주는 편성상 좀 선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경주가 마땅한 선행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선행마도 없는 가운데 좀 비슷비슷한 전력들이 나오다 보니까 배당판이 많이 혼란스러울 경주입니다. 뭐 이 말도 팔리고 저 말도 팔리고, 이 말도 간다 저 말도 간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번마 내추럴 사운드, 뭐 이런 마필들도 당연히 인기권에 지금 들어갈 마필이고요. 3번마 코스모킹은 1700 전용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거리 경험으로 봐서는 뭐 제일 좋은 마필인데, 이제는 좀 완전히 하향세. 코스모킹도 2700m 경주 거리에 출전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인기도를 갖고 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마필이고, 4번마 마루별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근데 역시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5번마 샤우트 크로는 이 마필도 원래 막강 탄력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죠.
근데 최근에 그 탄력이 많이 죽어 있고 여기에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승술로 올라와야 되는 맞비례에서 좀 불리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앞선에 가는 맞필들이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올 수 있는 맞필들도 별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1700m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을 해서 마번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라운히트맨, 1번마 PNS미, 그리고 11번마 매직 임팩트,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강철부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국산마 5군에 이제 승군을 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산마 5군에서 웬만한 편성에서는 자력으로 승부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마필들을 모아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난 거죠. 거기에 경주거리도 1700m. 그러면 초반 난타전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자, 근데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1700m는 이 경주 거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보다는 전개가 우선시되는 그런 경주 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느 정도 승부가 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이번 경주에서도 보면 이 10번마 오션브레인, 그리고 7번마 천장사, 9번마 골든 스나이퍼,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 후보 마필들이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곽의 포진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6번마 매직 프린스, 4번마 레전드 탑 등이 이제 선입권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거고, 여기에 8번마 레인스타라든가 5번마 당찬대보, 11번마 당찬낭보, 이런 마필들이 막판 추입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경주입니다. 근데 경주 거리의 특성상 이 외곽에서 추입을 하는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죠. 아주 능력마가 아닌 이상. 근데 나와 있는 마필들이 아주 능력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게 이 5번마 당찬대보 정도인데, 이 마필은 제가 이번 경기에 추천은 안 할 건데 당일 현장 컨디션은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2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경주 적응을 할 수 있느냐, 경주 적응 극복이 좀 관건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강한 어떤 임팩트를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주 거리상 유리할 수 있는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외곽에 포진해 있다라는 게 상당히 불리한데, 다만 이 중에서 이 7번마 천장사, 이 마필은 지금 승군한 이후에 계속 고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오선브레인,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재밌는 승부가 된다고 보는 마필인데, 역시 이 마필도 지금 승군한 이후에 앞서는 가고 있지만 막판까지 버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성이 많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솔직히 이 마필이 만약에 안게이트 쪽에 있었다면 저는 이 마필을 상당히 좀 강하게 봤을 텐데, 외곽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기대치가 조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1700m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했을 때 이동화 기수가 외곽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좀 앞선을 나와버리면 저는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중심에 있는 마필은 6번마 매직 프린스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믿음직스럽고, 이번 경주 편성으로 봤을 때는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아주 좋은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원체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치열한 난타전, 그리고 발빠른 마필이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6번마 매직 프린스 입장에서는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선입권 꽃자리만 딱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막판까지도 끈끈하게 좀 버틸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어쨌든 국산마 5군에 승군을 해서 최근 두 경주가 좀 선행 강편성에서 많이 좀 싸웠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4번마 레전드탑도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뭔가 한 발이 좀 밋밋합니다. 그 점이 조금은 아쉽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복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 또는 좀 전개 자체가 의외로 나올 수 있는 마필로 보는 게 이 2번마 용비파워입니다. 3세 한 마리죠. 16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고, 국산마 5군에서는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보시면 외곽 게이트 11번 게이트에서 앞선을 나왔습니다. 이 마필이 원래 앞선을 나오는 마필이 아닙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서 변화를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1700m 경주 거리에 게이트도 이번 게이트로 좋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용비 파워가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마필이 기습 선행을 가면 전개 자체가 좋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용비 파워가 아마 복병권 정도로 좀 관심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용비 파워가 좀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저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배당은 안고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 편성이고, 결국 저는 이번 경주 앞선을 가는 마필들 중, 그러니까 현재 보여진 모습으로 앞선을 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 9번마 골든 스나이퍼를 조금 약하게 보고 이 자리에 용비 파워가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용비 파워의 승부가 괜찮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6번마 매직 프린스의 전개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1700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선의 마필 위주로 전개를 풉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입상 가능마로요. 6번마 매직 프린스, 2번마 용비 파워, 7번마 천장사,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오선 브레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5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재미있는 편성.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 경주죠. 장래 발전 기대치 있는 마필들이 좀 출전을 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번 경주에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전개가 상당히 혼전 상황으로 흘러갈 가망이 높기 때문에, 경주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마필들이 이 혼전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 1번마 라이징모, 2번마 한강 퍼펙트입니다. 자, 1번마 라이징모는 기본적으로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고 순발력 좋은 모습에 막판 뒷심까지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 우승 마필은 어쨌든 강하게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 과연 이 1번마 라이징모가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면 발빠른 마필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경주고, 초반 순발력이 조금 떨어져도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앞선을 전개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징모가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문이고, 조교할 때 보면 이제 국산마 5군인 대원 용마와 병합 조교를 하는데 시원한 걸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승군전에서 과연 선전을 할 수 있을까? 이 점이 조금 의문스러운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마필이고, 자, 이번마 한강 퍼펙트는 여기서 뺄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 향후 발전 기대치로 봤을 땐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발전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올드 패션드의 자마, 그리고 한강 시리즈의 마필이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에서도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었죠. 그러면서 출발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막판 탄력적인 걸음으로 4차까지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걸작 시대를 이겼죠. 걸작 시대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여유있게 우승을 했는데, 어쨌든 이 한강 퍼펙트라는 마필은 향후의 발전 기대치까지를 감안을 한다면,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조금 없다. 다시 말하면 선행 경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 점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마필이 갖고 있는 인기도에 비해서는 좀 배당의 메리트는 좀 없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한강 퍼펙트가 이번 경주에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직전 경주처럼 발주가 잘 안 돼 버리면 여차하는 순간에 시간과 거리가 아쉬운 그런 마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게이트가 2번 게이트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는 하지 않으리라는 것 때문에 기대치는 갖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6번 마 부광질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 즉 게이트 이탈 능력이 좋은 마필인데, 직전 경주 인기 1위였죠. 인기 1위였는데 스타트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자기만의 스타트를 하기는 했지만 원래 이 마필이 갖고 있었던, 또 이 마필에 기대하고 있었던 스타트 능력에 미치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걸음이 완전히 무뎌지고 말았는데, 이 마필은 앞선을 가면 조금은 더 버텨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부광질주가 처음 데뷔했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마필의 발전 기대치에 비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발전이 더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전적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기대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마필인데, 지금 서울 경마장에 지금 안착하고 있는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믿음이 가는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특성을 살려서 선행을 간다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고,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다 불리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마필 때문에. 자, 그리고 어쨌든 1300m 경주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유리합니다. 유리하긴 한데 이번 경주는 앞선이 상당히 치열하게 치고받는 난타전이 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 선의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조금은 더 선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조금 의외성을 갖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그 중심에는 이 9번마 청량산이 있습니다. 자, 9번을 나와서 4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생각보다 이 청량산은 좀 선행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최근 좀 그러니까 국산마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컨디션 저하를 좀 보였었는데, 직전 경주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때의 경주 편성과 지금의 경주 편성을 비교를 하면 솔직히 지금 편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가 좀 약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담 중량도 어쨌든 5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전개로는 상당히 좋은 전개가 가능하죠. 왜?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앞선의 마필들이 치열한 난타전, 6번마 부광질주에 의해서 앞선 가는 마필들이 좀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도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경주 경험이 조금은 많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가 저는 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복병권에서는 이 7번마 벨로테로, 어떻게 보면 청량산과 좀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고 막판 탄력, 근성은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랐을 때, 그때 따라가는 능력이 조금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력 승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앞선의 마필들이 치고받는 난타전 속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무뎌진다면 외곽에서 견제 없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7번 마 벨로테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마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개가 나올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그런 전개로 보고 있고, 앞선의 마필들이 조금은 힘겨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선의 마필들이 선전을 해버리면 제 전개는 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9번마 청량산, 6번마 부강질주, 2번마 한강 퍼펙트,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벨로테로, 이 네 마피를 추천을 하고요. 인기마인 1번마 라이징모를 뒤로 돌리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앞말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이렇게 배팅을 권할 만한 그런 경주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현군 이제 기복마들의 한판 승부인데, 뭐 언뜻 보기에는 좀 능력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개도 상당히 오리무중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번 경주에 좀 앞선을 갈 마필이 이 4번마 원평광야, 뭐 3번마 머니터치, 그리고 뭐 1번마 매니참, 이 정도가 좀 앞선을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4번마 원평광야가 게이트 이탈 능력은 가장 좋죠. 그리고 최근에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마지막까지 버티는 근성은 좀 약한 마필입니다. 조금만 압박이 가면 직선주로 해서 무너질 가망이 좀 높은 마필이거든요. 3번만 머니터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번 경기의 최고 인기마가 될 이 7번마 꿈의 향기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단점이 있다 보니 초반에 강하게 밀고 나올 가망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 4코너 진입 지점에서 꿈의 향기가 앞선의 마필을 압박을 해버리면 앞선의 마필들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철저하게 인기만은 있는데 믿을 마필이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그러면 어떤 좀 배당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 복병마가 보여야 되는데 특별한 복병마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배팅하기가 어려운 기본적인 경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 7번마 꿈의 향기와 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토우 마켓이 직전 승군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인데, 경주 거리가 늘어났다라는 게 토우 마켓의 입장에선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확실히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마필이냐 했을 때 전개에 의해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선의 마필들이 버텨버리면 자력으로 막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기마 그리고 가능성을 갖고 있는 두 마필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1400에서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뒷심이 검증이 안 된 마필이다 그러면 선의권 내지는 따라가는 전개에 있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경마에서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는 전개를 주로 보는 예상가기 때문에 저는 앞선의 마필들이 이번 경주는 무너질 가망이 좀 높다. 그럼 뒤에서 올라가는 마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보는 마필이 8번마 태평모와 6번마 샤프 선샤인입니다. 자, 이 6번마 샤프 선샤인은 최근에는 완전히 거의 바닥권, 좀 잊혀져 가는 마필입니다. 근데 막판 탄력은 좀 분명히 갖고 있는데 편성은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난 겁니다. 여기에 8번마 태평무는 앞선 전개도 하는 마필이고, 최근에 두 경주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원래 이 마필은 좀 근성을 갖고 밀어붙이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물론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기승수를 바탕으로 뒤에서 올라와야 된다라는 게 저는 조금 불리한 요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 저는 조인권 기수가 이 태평무를 가지고 초반에 좀 빠르게 붙일 가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주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앞선에 붙일 것이다.
그렇다라면 막판 승부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는 배팅을 강하게 권하는 경주는 아니고 인기만은 있지만 전형적으로 믿을 말이 없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꿈의 향기, 10번마 토후마켓, 8번마 태평무,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샤프 선샤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 입장에서는 약간의 의외성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지금 10번마 금전서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2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이 마필은 현장 상태 체크 꼭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11마필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에 있어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 마필이 10번마 금전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장기 휴양이다. 그리고 주행심사 모습이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마필인데, 이 마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휴양 이후에 복귀를 해서 좀 경주에 좀 적응을 한다면 향후에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좀 잘 봐두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이번 경주가 1400m 경주인데 편성 자체는 만만치 않습니다. 입상 후보마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편성인데, 기본적으로 이 3번마 장군별이 선행을 노리면서 경주를 주도를 하겠지만, 문제는 이 1번마 러브카우걸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 러브카우걸의 능력을 조금은 높게 보는 편인데, 전형적인 기복마입니다. 그러니까 기복마를 놓고 배팅하기는 솔직히 만만치가 않죠. 근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1번 게이트 상당히 좋아졌고, 외곽에 이제 3번 게이트에 장군별이라는 발빠른 마필이 있기는 하지만, 이동화 기수가 안쪽에서 좀 초반에 빠르게 파고 나가버리면 최적의 전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막판의 걸음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저는 버틸 수 있다 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 경주의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전개 1400m라는 경주 거리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로 저는 5번마 맥을데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좀 컨디션 저하를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앞선에 붙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는 초반 스타트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두 경주의 모습을 보시면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막판 근성은 제일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탄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그래서 혼전 상황 속에서 뚫고 나오는 힘은 저는 이 5번마 맥을데이가 가장 근성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부담 중량이 조금 높다 뭐 이런 아쉬움은 좀 있는데, 자, 직전 경주에 보시면 뭐 벨록스 보이, 엔딩 파이어 이런 마필한테 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마필한테 지고 3착을 한 거고요. 그전 경기에서는 라운더맨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근성 하나로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저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맥을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8번마 라운 스프린터가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좀 아쉽죠. 연속 삽착을 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번 필은 좀 꾸준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 그리고 앞뒤의 밸런스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저는 1400m 경주 거리에는 상당히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필이 좀 여러 가지 뭐 병치레라든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출주 주기가 상당히 좀 들쭉날쭉하다라는 거.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이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않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마필인데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영철 기수가 이 라운 시리즈의 마필들을 기승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마필은 4번마 섀도우헌터. 솔직히 저는 이 마필이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안 했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장추열 기수나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조금은 더 강하게 볼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장추열 기수나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으면 부담 중량이 대폭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한 건데, 이 마필은 지금 보여준 성적보다는 조금은 저는 약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웠던 상대들이,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6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을 했다라는 거는 이 마필의 능력도 무시는 못하는 그런 마필이죠. 일단 레이팅이 50까지 올라갔고 꽉 찼 레이팅입니다. 근데 김성현 기수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려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기승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긴 한데, 마필 상태는 좋아 보이고 1400m 경주 거리 경험이 풍부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시는 못하고, 제가 초반에 이번 경주 좀 의외로 본다라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경주에 아마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 2번 막 굿선봉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 가는 거죠. 자, 문세영 기수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출전 정지였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고 오늘 상당히 많은 마필을 기승하면서 우승 후보마를 거의 기승하고 있습니다. 뭐 문세영 기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문세영 기수가 오늘 기승하는 마필들이 대부분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마필들이 많다라고 보는데 이 2번 막 굿선봉은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약하게 보는 이유가요. 직전 경주에 토로의 망치 토우스카이한테 졌습니다. 물론 1600m 경주거리에 굿선봉이 10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게이트였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도 우승을 못했다면 이 8월 4일 경주의 편성보다 현재 편성이 훨씬 더 셉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굿선봉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되고 이 마필도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1번마 러브카우걸이 치고 나가고 3번마 장군별이 치고 나갈 때 2번마 굿선봉이 바로 따로 나오면서 그 뒤자리 꽃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전개는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지를 못하고 외곽의 마필들이 그 1번과 3번의 뒤에 막 끼어드는 현상이 되어버리면 2번 막 굿선봉 입장에서는 안에 갇혀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마필도 전형적으로 기복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갖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솔직히 인기만만 따라다니면서 언제 배팅합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막 굿선봉은 인기만이기는 하지만 좀 뒤로 돌리려는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그래서 의외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맥을데이, 8번마 라운 스프린터, 1번마 러브카우걸,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섀도우헌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이 5번마 맥을데이가 조금은 더 빠르게 상위군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이 1번마 쉐클 포인트 그리고 5번마 스페셜 힐,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집중이 될 경주입니다. 뭐 기수도 이동화 기수,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둘 다 이 쉐클포드의 자마죠. 그리고 3세 안말, 3세 수말. 그러니까 아직은 보여줄 걸음이 조금은 더 남은 마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어떤 그 승부가 될 가망이 높고요. 1번마 셰클 포인트가 앞선을 가고 5번마 스페셜 힐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뒤집기를 노릴 그럴 전개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 두 마필 1번마 셰클 포인트와 5번마 스페셜 힐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딱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딱히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뭐 경마라는 게 뭐 인기마, 능력마만 주구장창 들어오는 경주가 아니다 보니까 전개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고 이런 점도 조금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마에서 단방 승부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후보군이 2번마 젠틀야라 그리고 4번마 메이킹 스토리 이 두 마필인데 자 2번마 젠틀야라는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조금은 밋밋합니다. 뭐 앞선이 강한 것도 아니고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도 아니고 그리고 싸웠던 이 마필들이 어떤 그 좀 편성이 강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 점은 저는 조금은 약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셰클 포인트나 스페셜 힐을 자력으로 넘어서기는 쉽지는 않다. 다만 최근에 좀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한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4번만 메이킹 스토리는 생각보다 전적이 안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8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근데 그게 직전 경주 우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지금쯤 뭐 한 2승, 3승, 4승 정도는 했으리라고 생각하는 마필인데 그만큼 전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 중에서 1번마 셰클 포인트와 5번마 스페셜 힐 이 두 마필은 인정을 하는데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로 2번마 젠틀야라나 4번마 메이킹 스토리를 보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보고 있는 마필은 두 마필입니다. 일단 6번마 스카이 함성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3번 럭키붐의 럭키붐과 함께 42조 이관호 마방에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자, 이 스카이 함성이라는 마필은 좀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전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아마 이 스카이 함성은 인기권에선 조금 밀려 있을 마필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전개를 좀 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10번마 글로벌 럭키입니다. 이제 7세가 된 앞말이고 42전을 뛰면서 우승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나올 걸음이 있다 발전 기대치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직전에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막강 탄력을 보이면서 스카이 함성을 이기고 3차까지 올랐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글로벌 럭키는 거의 인기 바닥권일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바람이 좀 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왜냐하면 막판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막 흘러갈 그럴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면 3, 4코너 지점에서 어느 정도 좀 앞선이 뭉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글로벌 럭키가 뚫고 나올 타이밍은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외의 승부도 가능하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는 1번마 셰클 포인트와 5번마 스페셜 힐 이 두 마필의 능력을 믿는 가운데 전개에 의해서 6번마 스카이 함성이나 10번마 글로벌 럭키가 막판 탄력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고 인기마인 2번마 젠틀야라나 4번마 메이킹 스토리는 조금은 약하게 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스페셜 힐, 1번마 셰클 포인트, 6번마 스카이 함성,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글로벌 럭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선행 강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 상당히 많이 출전을 했고
앞선에 나가서도 경합 상황에서도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또 1200m라는 단거리까지 감안을 했을 때 앞선의 마필들이 버틸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경주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띄는 마필이 이제 1번마 광양으뜸, 4번마 라운더맨, 5번마 은혜, 6번마 미러클 한강, 9번마 국대파이터, 이렇게 5마필 정도가 되는데, 자 일단 이 중에서 5번마 은혜, 아마 게이트 이탈 능력은 절대 여기서 밀리지 않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역시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행을 가서 마지막까지 좀 버텼고, 이때 이 미러클 한강과 같이 뛰었었던 경주죠. 광양으뜸 다 같이 뛰었던 경주입니다. 게이트에 이점으로 선행을 갔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2kg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그때 상대마했던 미라클 한강은 1kg 정도뿐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을 단순 비교를 하면 경주 전개 조건은 은혜가 나빠진 거죠. 미라클 한강이 오히려 더 은혜보다 낫다. 근데 이때 착차가 어느 정도 착차가 좀 나기는 했지만 큰 의미 있는 착차는 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은혜가 지금 5번 게이트에서 경합 상황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만약에 나와 버린다면 저는 좀 어려운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이탈 능력은 좋지만 아예 도주성 선행을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의 전개는 어렵다. 이 은혜의 전개가 어렵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1번마 광양으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세가 된 거세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 발전을 하고 상위운까지 가고 이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인데, 이 광양으뜸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 근성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이 광양으뜸이 아마 데뷔 초기에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었던 마필이죠. 그런데 악벽이 좀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문세영 기수가 막 낙마도 하고 이제 그랬었던 마필인데, 그러면서 이 마필이 조금은 잊혀진 말이 됐지만 최근에 순발력이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고 들어오면 좀 고배당을 안고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 두 경주는 스타트는 상당히 좋았는데 원체 선행 강편성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야 기수가 기승하면서 직전 경주에 비해서 4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지만 그때 당시엔 김성현 기수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양으뜸이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빠르게 치고 나가버리면 5번마 은혜의 전개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외곽에 있는 9번마 국대파이터,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근성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데뷔 당시에는 완전 순발력 위주로 뛰던 마필이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도 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는 좀 앞선을 가야지 버틸 수 있는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이 다 같이 싸웠죠. 은혜, 미라클 한강, 광양으뜸, 용비설, 국대파이터.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근데 솔직히 스타트가 13초 3이었는데 7위 8위로 스타트를 했다. 이 경주가 그러니까 그만큼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았던 선행 강편성 경주였다는 얘기인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9번마 국대파이터 입장에서는 또 불리한 전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이 국대파이터를 저는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저는 선행마 경합에서 남을 수 있는 말이 1번마 광양으뜸, 4번마 라운더맨, 6번마 미러클 한강, 이 세 마필의 경합으로 보고 있고, 이 중에서도 이 4번마 라운더맨과 6번마 미라클 한강,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저는 좀 더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복병권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8번마 한강보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딱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고, 경주의 흐름도 엄청 빠를 거고, 그랬을 때 한강보스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시간과 타임이 쉽게 나오지는 않는 편성이긴 합니다. 근데 우승 후보마, 입상 가능성의 마필들이 전부 다 선행마라는 거죠. 그랬을 때 8번마 한강포스가 꼭 참고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그런 전개를 갈 수 있다면 임다빈 기수 정도라면 한강 보스를 갖고 끌고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럼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8번마 한강 보스는 자력 승부는 좀 어려운데 전개에 의해서 인기마들을 깰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미라클 한강, 4번마 라운더맨, 1번마 광양으뜸,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한강보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경주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는 이 10번마 도끼불패가 좀 압도적인 인기를 누릴 가망이 높습니다. 최근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저는 이 도끼불패를 이때 7월 28일, 6월 23일, 그리고 5월 4일 이 경주 때 다 추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왜냐하면 경주 조건이 너무 안 좋았다고 봤습니다. 도끼불패는 일단 선행을 가서 버텨야 되는 마필인데, 특히나 이 1600의 외곽 게이트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생각보다는 선행 일변도의 마필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1600의 최외곽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하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도끼불패를 빼지는 못합니다. 빼지는 못하는데 솔직히 강하게 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9번마 리월마가 지금 9번 게이트에 있는데 이 마필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했죠. 자,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뭐 기승수를 발휘하고 뭐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못할 텐데, 그럼 이상규 기수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무조건 치고 보는 거죠. 그럼 9번마가 강하게 치고 나가버리면 10번마 도끼불패가 어쨌든 앞선을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곽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개 자체가 되게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을 갈 수는 있겠지만 힘한 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앞선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걸음이 버틸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제가 일단 이번 경주에서 뭐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이 6번마 울프플레이입니다. 헤리카 신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 8번 게이트에서 조제로 기수가 무리해서 앞선을 갔죠. 이때가 이 도끼불패와 같이 뛰었던 경주입니다. 6월 23일 경주 같이 뛰었는데, 도끼불패가 앞선을 가고 울프플레이가 바로 뒤에 붙여서 들어갔는데 힘한 배에 실패하면서 직선주로 해서 걸음이 좀 무뎌졌던 마필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마필이 2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고, 이제 1등급에서 자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실질적인 1등급 데뷔전이었던 직전 경주에서는 1등급의 높은 벽을 실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엔 헤리카 신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선을 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게이트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6번마 울프 플레이의 전개도 좋을 것이고, 자, 3번마 승부사가 이제 드디어 1등급에 올라왔습니다. 직전 경주 압도적인 순발력을 보이면서 그냥 한 바퀴 일순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제 1등급 데뷔전을, 그러니까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데 4km의 감량 이점도 있고 경주 거리도 1600m 경주 거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죠. 근데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 3번마 승부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쌓았던 마필들보다는 편성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고요. 자, 5번마 아르고스 마일이 이 승군을 한 이후 1등급에 와서 1등급 처음 승군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두 번의 모습에서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5번마 아르고스 마일은 전적에서 말해주듯이 기본적인 능력은 좀 갖고 있고 앞뒤가 다 되는 밸런스가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물러날 마필은 아니다.
그리고 1600m 경주 거리에서 앞선을 붙여갈 수 있는 마필, 선행을 가는 것은 아니지만 앞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번마 아르고스 마일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마필들이 다 앞선 승부를 하는 마필들입니다.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 중에서 승권전에 나서는 3번마 승부사를 조금은 약하게 보고 인기 1위 마필인 10번마 도끼불패보다는 다른 복병마를 조금 더 앞에 놓고 싶은 그런 편성입니다. 특히나 저는 이 9번마 리월마 이 마필을 상당히 강하게 생각을 하는 마필인데 이제 1등급에 올라와서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적인 기수인 문세용 기수가 지금 기승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 능력은 리월마가 앞서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입상 가능마로요. 6번마 울프플레이, 9번마 리월마, 5번마 아르고스 마일,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도끼불패,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제 추석 전 마지막 경주까지 다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족의 명절이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맞이하시기 바랍니다.